네,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세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조 전 청장을 이른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거죠. 이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서는 어느 은행의 누구 계좌인지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검찰 조사 뒤에는 또 차명 계좌 발언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에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노무현 재단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현오 전 청장을 처벌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네요. 이 시간에는 노무현 재단의 문성근 이사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성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네,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고소발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1년 10개월 만에 경찰청장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소환을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검찰이 권력 눈치 보고 직무유기를 해왔던 건데. 예. 어찌됐든 늦었지만 소환을 했으니 철저히 조사를 하고 명백히 처벌하라. 그것을 지켜보겠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신뢰를 한다거나 기대를 하진 않으나 그래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검찰로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처벌하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1년 넘게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노무현 회원들께서. 일단 소환이 됐으니까 일단 중지를 하겠다. 예. 그러나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2010년 3월에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을 때 그 문제 발언을 한 거고요. 네. 유족 측에서는 이제 8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네. 그리고 이제 1년 10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 전체적으로 검찰 조사가 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동안 기껏 한 일이라고는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전부죠. 예. 그러니까 검찰권은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등등 할 때 완전히 어떻게 보자면 경찰을 바보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을 소환하지 못했다. 그건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더니 이제 경찰청장에 쫓겨나고 나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거겠죠? 아무리 봐도 국민 앞에 더 이상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걸 그렇다고 아직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덮지 말라. 그런 거죠. 조 전 청장이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한 이야기는 차명계좌 발언은 후회한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파렴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야말로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다 하겠다라든지 그냥 고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라든지 아주 협박 섞은 발언을 일삼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야말로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덮어 씌워서 그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일단 인격 파탄 지경이 아니라면 그런 발언 자체가 불가능했던 건데 그런 발언을 했다면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여태까지 공공연하게 근거를 대겠다라고 해봐놓고 이제 와서 없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격이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인격이 손상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감각이 없었다든지 또 지금하고 다 잊어먹고 내일 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어쨌든 이제 이번 고발건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고 이제 이걸 밝혀내려면 조 전 청장이 이야기한 차명 계좌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됐는데
일단 조 전 청장은 어느 은행 누구 계좌인지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거액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예. 네, 거액이 담겨 있는 차명 계좌라고 했죠. 물론 이제 어제 조사를 받고 나서는 이제 유족들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안 해서요.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거는 예. 그거는 검찰과 조 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먼지털이식으로 다 털어냈지 않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조 총장이 그 서거 전날 차명 계좌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예. 검찰이든 특히 검찰은 그리고 당시 그 인사청문회 과정이었잖아요. 예. 그런 발언이 나왔으면 이명박 정부 전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이미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씨를 그대로 청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부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진행시킨 일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면 모두 조사를 했으니 그 계좌를 밝히든가. 네네. 네. 그런데 밝혀내지 못한다면 지금 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예. 조현오 청장 그다음에 그 그를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 예. 그리고 정부가 다 알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준 거죠. 모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인격의 수준이라 그럴까? 예. 네, 그런 것이 정말 경악할 수준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체적으로 이 예. 정권과 조현오 씨의 인격 형성, 인격의 수준을 백일화에 드러낸 사건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이제 문성근 최고위원의 말씀을 보면 그 기본적으로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의식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역시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재단이나 가족은 없는 예. 걸로 아는데 예. 이미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예. 뭐가 있는지 그거에 검찰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스스로 밝혀야죠. 그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인터뷰한 그게 이제 어제 보도가 됐죠. 예. 그때 그 차명 계좌에 대한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정상문 전 비서관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계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계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재단 쪽에서 알 방법이 없죠. 예. 그걸 밝히면 되는 거죠. 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됐던 내용들이고.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나중에 발견됐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어찌됐든 그 사실관계를 예. 알 수가 없으니 말한 사람들이 밝혀야 되는 거죠. 예. 예. 이인규 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예. 이를테면 조현오 씨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 해주거나 예. 또는 처벌을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야말로 말장난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것 자체를 스스로 밝히면 되는 거죠. 검찰과 이 정권이 밝히면 됩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만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계좌를 놓고 네. 그 계좌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무현 재단이나 유족 측과 그리고 조현오 전 청장과 혹은 검찰 측 그 이인규 중수부장 측 어떤 그것들의 법리의 다툼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명예훼손의 건이 아니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한 사람들이 밝히라는 거죠. 예. 지금 그 조현오 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예. 경찰청장에다가 이제 잘리고 나니까 예.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짐작을 못하겠고 아까 예. 짐작하는 것은 인격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어법이 있을 수 있겠다. 예. 는 짐작을 할 뿐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현오 청장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예. 그 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함께 하셨던데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과를 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금 와서 예.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안, 그 사안을 그렇게 그 사죄를 명예를 완벽하게 훼손한 그 발언. 예. 내 진상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부가 예. 그를 그대로 임명해서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경찰청장으로 근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의 발언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를 옹호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수사를 못했던 거고. 예. 이제 경찰청장에서 딸렸으니까 소환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명박 정부도 책임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라라고 예.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노무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네. 오늘 좀 그 연결되신 김에 저희들이 좀 네. 그 당 문제도 좀 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보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아직, 예. 그 전당대회 그 당대표를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문체구 의원은 불출마를 할 것이다. 혹시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 후보 등록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의견을 듣고 있고요. 예. 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더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 대통합 운동을 벌여왔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단체가 모태가 되면서 혁신과 통합이 만들어졌고, 예. 통합당이 만들어진 거니까 혁신과 예. 통합 구성원들, 국민의 명령 구성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지난번 출마도 그렇게 하고 나서 했던 일이고요. 그 의논할 부분은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와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뭐 개별적으로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를 하면 안 할 것이다 하셔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그러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또 비슷한 문제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해찬 전 총리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이방연대 역할 분담론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박지원 의원은 원내대표로 당선됐고요. 네. 이방연대가 이제 그 완성이 된다면 이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 건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의논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친노, 비노, 반노 프레임. 그 프레임 때문에 정당이 그 토론과 합의, 그다음에 합의한 후에 단합된 모습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왔어요. 예. 그 프레임은 일단 당내에서 그런 프레임을 이용해 그걸 얘기를 할 때 자기한테 정적인 입지가 좀 편한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언론으로서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그게.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예. 예컨대 뭐 평민당 시절에 입당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 됐다가 참여정부 때 장관한 사람. 네네. 그럼 이 사람은 친노냐 친디제이냐. 이를테면 구분이 불가능한 프레임을 갖고 늘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프레임 갖고 12월 대선까지 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거는 만약에 12월에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만들어질 정부도 또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그런 의논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두 분의 그 논의는 각자 충돌하지 말고 출마하자는 합의지. 당선된다는 합의 아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127명이 뽑으시는 거고요. 특히 당대표 경우는 국민 70%거든요. 국민 참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느끼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두 분의 그 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한 정권 교체로 가는데 이런 방법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예. 두 분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모두 다 정권 교체를 향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논쟁이 상호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말자. 예. 토론을 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서 결론이 나면 되는데 예컨대 그 동물들 보면 발전기에 그 암놈을 놓고 순놈들이 막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경쟁할 때 절대로 치명적인 상처는 안 입혀요. 예. 내가 더 훌륭한 DNA를 갖고 있다라는 예. 걸 입증한 채로 끝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현명하게 경쟁하되 경쟁이 끝나면 예. 그 서로 다 충정이니 예. 그 힘을 합쳐서 가자. 예. 그것이 저는 우리 당 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비유를 참 특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김한길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마할 것으로 그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김한길 의원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셔서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요, 예. 그 국민의 명예 안건 네트워크 운동을 한 것이 예. 그 한 번도 정파를 택한 적이 없고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동교동하고도 가깝고 봉화하고도 가깝고 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김한길은 다 친하고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예. 이견이 있다고, 이견이 있는데, 예. 당연히 정당 안에서는 이견이 있고 논쟁이 벌어지죠. 경쟁이 있고요. 예. 이 경쟁을 하고 다만 합치자. 힘을 합치자. 예. 이게 제가 통합 운동을 해온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 점을 다시 그 모든 분께 예. 강조드리고 알겠습니다. 같이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 결정이 되시면 그 이후에 한 번 더 좀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